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남녀라면, 그리고 내 애인 또 반려자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서로한테 이런 한마디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은 지혜로운 여성이라면 이렇게 남성의 영혼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남자들한테 정말 큰 상처가 돼요. 제가 최근에 피부과 시술을 했거든요. 피부과 시술을 했는데 좀 여성의 삶과 여성의 힘듦에 대해 깊이 고찰했던 최근 일이 있었어. 제가 요번에 6월에서 7월에 중요한 강연이나 촬영 일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 피부과를 갔다 왔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시술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상담을 받아가지고 레이저로 피부를 좀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했어. 내가 보톡스는 맞아봤는데 레이저로 그런 건 처음 해보거든.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야. 기분이 막 진짜 이상하고 막 얼굴도 엄청 붓고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성 고객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 견딘대요. 근데 남자들은 저처럼 조금만 아파도 막 그만두거나 엄살 떨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남성 시술을 할 때는 꼭 아프면 말하세요, 아프면 손들어 주세요, 인형 드릴까, 이런 말을 훨씬 더 자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 아니, 피부과에서만큼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여자들은 왜 이렇게 세지? 근데 저는 능력이라는 거는 평소에 느끼는 결핍과 고통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피부과 시술이 주는 고통보다 외적으로 약자가 됨으로써 일상에서 겪게 될 고통이 훨씬 더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서 얻는 혜택이 너무 많고, 반면 외모가 잘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차별, 수치심, 열등감, 여기서 오는 고통과 불안 같은 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시술을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남자는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다고 그 정도로 상처받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괴롭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특히 외적인 비하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진짜 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우면 그 힘든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참아요. 여자한테 약간 외모는 손잡이 없는 양날의 검 같은 게 아닐까. 이게 정말 날카로운 무기지만 상대를 베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성형수술이란 게 진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이잖아. 근데 그 고통을 많은 여성들이 견뎌낸다는 건 이게 외적으로 약자여서 겪는 고통이 뼈를 깎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성형수술 기술, 그리고 이 시장이 유독 발달했잖아. 그거는 뭐야? 한국 사회가 외모 평가와 비교가 엄청나다는 거고. 내가 말했잖아. 능력은 그 대상이 겪는 고통에서 기인하는 거라니까. 한국에서 외적 약자로 살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성형수술 시장이 그렇게 발달을 하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중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도 같다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피를 깎는 고통을 적어도 10년, 15년 이상은 견뎌내야 되거든요. 워라벨이 아니라 1, 2, 3 자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리스크가 진짜 많지. 빚쟁이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사업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불안해하고 상기된 상태로 평생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런 고통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유독 잘 견뎌요. 이런 건 남자들이 또 잘 견뎌. 근데 이유가 똑같아. 남자가 낮은 사회적 지위에 머물면서 감내해야 되는 괄시와 고통보다는 성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해야 될 고통이 더 나으니까. 이게 더 나은 거야. 이거는 결국 어떤 고통이 더 견딜 만한가의 문제거든요. 여성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고통을 잘 견디는 이유와 똑같죠. 그러니까 외적 약자인 여성과 사회적 약자인 남성이 겪는 고통의 수준과 종류는 정말 비슷할 겁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유전자 구성은 별 다를 게 없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걸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남녀라면, 그리고 내 애인 또 반려자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서로한테 이런 한마디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여자가 아이도 낳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생기를 잃고 피부가 늘어진다고 해서 함부로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모든 사람이 내 아내가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다고 말해도 남편만큼은 아내가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여성이 외적 아름다움을 상실함으로써 느끼는 슬픔의 정도를 남자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상상도 측정도 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편이 좋겠죠. 적어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아내는 남편의 평범한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은 지혜로운 여성이라면 누구누구 남편은 그런 거 해준다던데, 그 남자는 되게 잘 나간다던데,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남성의 영혼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남자들한테 정말 큰 상처가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류 역사 내내 사회의 허리를 유지해온 그 평범한 중산층 남성들의 동기, 그리고 삶의 의미를 유지시켜주는 요소는 별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아내와 가족들의 인정, 작은 존경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이 새치혀에서 흐르는 생각 없는 몇 마디로 반려자의 삶의 의미, 동기, 또 영혼까지 뺏어가는 사람은 반려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했어요. 저만 해도 방송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버리는 말들이 있는데 간만에 또 방송을 했습니다. 시술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N98%라 가지고 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또 했죠. 그리고 자, 이거는 또 진짜 싱글벙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제 첫 책이자 신간 온전한 사랑의 이해가 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이제 공지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너무 재밌는 댓글이 달려가지고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 썰 들으면 진짜 도파민 폭발해. 당연히 제가 영상에 댓글을 직접 보진 못해요. 대부분 이제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큰 이벤트나 그런 거 있을 때는 제가 보거든요. 다 제가 보는데 왜냐면 북콘서트 공지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은 진짜 팬분들이고 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영상도 댓글 제가 다 보고 좋아요 누르고 했는데 제가 그때 책 구매 링크랑 그 북콘서트 예매 링크 고정 댓글 남겼는데 어제 어떤 댓글이 달린 거야. 근데 이거야. 내가 댓글 보여줄게. 이 댓글이거든요. 악플인데 읽어볼게요. 작가님이 4년간 출판사 붙들고 있다가 취소한 건 아무렇지 않으신가 보네요. 웃음 땀. 그쪽도 실망과 허탈을 느낀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제 출간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PD님이 관련 영상 띄워줄 거야. 그거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고 그래도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제가 2024년에 이제 RH 코리아라는 좀 큰 출판사랑 출간 계약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큰 실수를 해서 계약 해지가 됐죠. 그쪽 과실 100%입니다. 합의서도 있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직접 출판사 차려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된 건데 뭐 고생은 했지만 진짜 뿌듯합니다. 근데 사실 그 RH 코리아가 최초는 아니고 원래 한 4년 전에 정확히 21년? 작지만 밀도 있는 출판사랑 계약을 했었어요. 그 스몰빅 미디어였나? 근데 이게 출판사랑 저랑 서로 한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제가 원고 결을 한번 바꿨거든.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그쪽 출판사가 나랑 계약한 걸 까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흔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아서 이건 해지가 됐을 텐데 담당자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계약금을 받은 게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먼저 연락을 해서 까먹으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린다. 서로 그때 좀 열정이 없어가지고 또 시기가 안 맞아서 흐지부지 된 것 같다. 근데 너네가 까먹은 것 같은데 내가 계약금 돌려주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자기네들도 신경을 못 써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일 같이 하자 하고 아주 사이좋게 협의 해지가 된 거예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진짜 사이가 좋아. 진짜 협의를 한 거야. 근데 그리고 이때 사건 내가 그때 커뮤니티 글에 다 설명이 돼 있어. 근데 제가 저 출간 소식이랑 북콘서트 공지 영상에서 이 스토리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4년 전에 계약한 작은 출판사랑은 원고가 좀 부족해서 해지했다. 이렇게 스토리 라인상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댓글을 단 거야, 어떤 사람이. 그게 그 소리야. 너도 4년 전에 이 출판사랑 해지하지 않았냐? 너도 취소했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좀 빡쳐가지고 저희 직원이랑 출판사 업계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하는 거는요 출판사 직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높은 확률로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RH 코리아 관련자일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익명이니까 모르지. 근데 적어도 둘 중 하나야. 케이스 1. 태클을 걸고 싶어서 감정적으로 글을 남겼는데 너무 멍청해가지고 작가님 호칭을 썼거나 아니면 진짜 지능적으로 나랑 RH 코리아를 더 이간질시키려는 사람이거나 타자의 이간질.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면 악플을 다는데 이렇게 굳이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쪽이든지 RH 코리아는 진짜 최악이라는 거죠. 전자면은 진짜 구질구질한 거고 지네들이 잘못하고 다 인정해놓고 내가 그 사실을 전하는 영상 하나 올렸다고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고 이게 후자라면 적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그 사건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서운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때 컨텐츠에서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너네가 나 한 대 제대로 때렸으니까 그냥 나도 한번 때리는 거다. 심지어 저는 그 영상을 올릴 거라고 RH 쪽에 친절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쪽 사람들한테. 저는 전쟁도 선포하고 해요. 깔끔하게.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출판사가 워낙 좀 여초고 또 산업이 오래됐는데 굉장히 좁고 폐쇄적이래요. 음침한 구석이 있대.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말 안 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 출판사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때 들었을 때 이미 내 욕을 하고 있었대. 근데 뭐 가만히 있으니까 뭐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도 나는 그 영상에서 지금 시점부터 나에 대해서 뒷담 그만하고 공격적인 대응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끝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는 한 발은 최대한 지킨 사람이고요. 서로 한 대씩 쳤으니까 끝났잖아. 제로 베이스 됐으니까.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저희랑 RH 코리아랑 진짜 안 좋게 끝났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메일이 왔는데 RH 코리아에서 도서 광고를 해달라고 제안이 온 거야, 나한테. 이게 어떤 거냐면 북한이 우리한테 평양시를 사람들한테 광고지로 홍보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나한테 광고 문의가 들어왔다니까, 한 달 전에. 그래서 내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편집팀이랑 마케팅팀이랑 아예 공유가 안 된 거죠. 그 말인 즉슨 저는 그것 때문에 올해 모든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온갖 개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작가들 막 섭외해놓고 책 쓰게 한 다음에 계획이랑 달라지면 바로 팽하고 맨날 그래왔던 거지. 그리고 까먹은 다음에 광고 섭외하고. 근데 나는 진짜 서운하더라고. 아니 뭐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나? 저는 사실 그 영상 올린 이후로 아예 관심 안 가졌거든요. 어차피 지난 일이고 나도 한 대 쳤고 하니까 내가 책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고 저 진짜 관심 안 가졌는데 제가 오늘 이 댓글까지 보니까 굉장히 삐뚤어지고 싶더라고요. 나는 이거 광고 이야기도 사실 나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말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거든. 그리고 그 마케팅팀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사실을 알려줬거든. 아, 소식을 모르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진짜 당황했을 테니까. 모르고 나한테 광고 요청을 한 거거든. 그 사람이 메일 보낼 때 마케팅팀 담당자가 아, 다니엘님 진짜 팬이라고 하면서 뭐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르네상스 컨텐츠 너무 잘 보고 있다 하면서 이거 책 광고를 해달래. 단가 보내달래. 근데 너무 그 사람도 당황할 테니까 내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거든. 근데 답장은 안 하더라. 근데 어쨌든 난 그 일도 사실 나한테는 되게 황당하고 솔직히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나는 진짜 큰 일이었는데 그 조직에선 아무것도 아닌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니까. 그래도 다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거든. 그리고 가만히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건드리지? 물론 이 댓글이 관련자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심증 정도죠. 근데 그래도 나한테 좀 제대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 아니야 하면서 내가 반성을 했지. 아,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나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좀 찾아보니까 요즘 일반적인 책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니어 RHK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동북으로 어느 정도 좀 유지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의문인데 저렇게 맨날 거짓말하고 사람들 수단으로 쓰다 버리고 이런 관습이 지배한 회사에서 아이들이 읽는 책을 그렇게 많이 써도 되나? 그 책에는 뭐 거짓이나 위선이 없겠죠? 저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냥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관심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한번 들어가 볼까? 인스타그램을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 RH 코리아가 인스타그램도 있어. 내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여기 있네. RH 코리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팔로우를 제가 하겠습니다. 팔로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책이 막 많이 나왔는데 뭐 여기에도 거짓이나 위선이 없겠죠?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질문한 거예요. 좋은 책일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다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연이 있는데 너무 칼같이 또 깔끔하게 끊지 않았나 해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요. 뭐 어떤 책 발간하시는지 또 요즘 사업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뭐 관심만 가질 거예요. 또 이거 분명 관련자 중 누군가는 보실 것 같은데 우리 진짜 잘해봅시다. 서로한테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자극도 받으면서 성장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저 댓글을 다신 분이 관련자라면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너무 멍청하잖아. 야, 작가님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게 멍청하면 도덕적으로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착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어. 아니 바보같이 또 그 영상에 왜 그런 글을 달아? 이게 팬들이랑 그냥 축하하면서 하하호호 막 조회수 몇 천회나 나오는 짧은 영상인데 그냥 일반 콘텐츠에 달았으면 내가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저도 이 댓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분노한 상태거든요. 근데 미러링이라고 아시나요? 네,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공개 답변. 내가 똑같이 이제 댓글 다는 거지.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더러운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배설이나 하는 건 아무렇지 않은가 봐요. 웃음 땀. 이게 배설이 일상인 길고양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건가? 라는 말을 사실 할 수 있는데 나도 되게 못된 말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건데 참 서운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좋아요. 저 덕분에 요즘 사실 좀 안일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기를 확 받았어요. 제가 지금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야지 저런 친구들한테 모욕을 안 당하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우리 뭐 같이 잘해봐요. 같이 동반자니까 잘해봅시다. 소갈이 저 괜찮아요. 저 사실 기분 진짜 좋아요. 최근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는데 저 진짜 신나요.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제 꿈은 RHK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라이브도 오늘 진짜 싱글벙글하면서 했고, 물론 이런 제 모습이 별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항상 tit-for-tat 전략을 고수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한 대씩 쳤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하겠다. 근데 긁은 건 그쪽이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거운 상태다.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진짜 컨텐츠도 더 열심히 발행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오케이, 뭐 이거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